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8년 9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이미 핫 이슈가 됐죠. 국민연금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국민연금 과연 받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 중에는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또 국민연금이 마치 요술지팡이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복지 문제나 노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요술지팡이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각자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미 여러 번 이렇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첫 사회 발을 디뎌서 취업하시는 분들, 20대, 30대 분들은 미안하지만 거의 국민연금 받을 생각을 말고 연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또 정부도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어떤 국민연금 재정 전망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세로 취업을 한 분이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연금을 받는 시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부터 받는데 68세로 늘린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38년 후에 받아요. 그러면 지금 2018년이니까 계산하기 좋게 2020년이라고 치고 2048년부터 받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전망에 의하면 그것도 정말로 엉터리 낙관적으로 전망이고 2057년에 국민연금이 기금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지고 2058년부터는 연금 보험료 거둔 돈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세금으로 메꾸어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30세로 취업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연금을 이렇게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우리 연구소뿐만도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왔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제대로 못 해왔죠. 물론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을 한다고 그래서 제도를 고치는 게 2번, 그 다음에 5년마다 재정 전망, 이건 제도 개혁이라기보다는 재정 전망을 하는 거죠. 이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를 개혁한다라는 거예요.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망을 해서 98년에 보험제도 모든 국민들이 연금 가입을 한다라고 했고, 의무 가입, 강제 가입 제도, 강제 가입으로 만들었고, 2007년에 한번 개정을 했죠. 개정은 98년에 처음 연금 모든 국민 강제 가입 제도를 했을 때는 소득 대체율을 70%였는데 60%로 이렇게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퇴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자기가 받던 평균 연봉의 60%를 연금으로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득 대체율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 98년에는 70% 소득 대체율 70%를 60%로 낮췄어요. 모든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이렇게 연금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도 어떻게든 좀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거 낑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이때도 추계가 엉망이었죠. 그 다음 2007년에 또 한번 제도 개혁을 했는데, 이때는 뭐 했냐면은 60% 보장해주던 걸 보장해주겠다는 소득 대체율을 40%로 확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연금 받는 게 자기가 받던 평균 연봉의
평균 연봉의 40%만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알기 쉽게 말하면 내가 뭐 평균 연봉을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3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연금 받는 게 120만 원, 40%니까 3, 4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라는 거죠. 소득대체로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으로 생활하던 걸 120만 원으로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자기가 따로 저축해 두는 것이 없으면 120만 원 생활해야 되는. 만약에 내가 500만 원다라면은 소득 대체율을 이렇게 5, 3, 이렇게 40%니까 4, 5, 20, 2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5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이면 근데 40%니까 내가 400만 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국민연금 그 보험료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지금 최고 등급이 1등급이 36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최근 것은 제가 좀 살펴본 지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최고 등급이 한 360만 4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은 보험료가 안 올라가요. 1000만 원이 돼도 안 올라가요. 그냥 최고 등급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등급이면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그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연금 받는 것은 최고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416에서 160만 원을 받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7년에 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40%로 소득 대체율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2008년에 60%를 50% 낮추고 매년 0.5%포인트씩 낮춰가지고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걸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07년 노무현 정부 말 때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이른바 그 노인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제 이미 은퇴해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노인분들에 대해서 노인연금 내지 이제 노령연금, 기초연금이죠,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죠. 이때 10만원씩 지급하자라고 했었죠. 이때 난리 났었어요. 왜 난리 났었는지 아세요?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10만원씩 지급하지 않은 걸 노무현 정부가 10만원씩 지급하지 않은 걸 국민연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뒤집어졌죠.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저축해 놓은 돈을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남한테 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강제저축이에요. 개인별로 이렇게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라라고 하면 안 하니까 국가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돈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저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제적인 저축이 됐든 자발적인 저축이 됐든 내가 한 저축이에요. 그렇죠? 내가 한 저축을 일개 정권에 불과한 한 5년짜리 정권에 불과한 대통령이나 뭐 정치권이 지 마음대로 내 돈이거든요. 내가 저축해 넣었기 때문에 내 돈을 지 마음대로 남한테 준다? 선심을 쓴다?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 저축이에요. 저축이에요. 내가 저축한 돈이에요. 내가 이렇게 은행에 저축하는 것을 대신 국민연금공단에다가 내가 저축을 한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지들 마음대로 해? 남한테 막 파줘? 지들 대통령 해먹고 국회의원 해먹고 장관 해먹으려고? 이런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안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4차 이제 개정을 이제 재정 전망을 1차, 2차, 3, 5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4차를 했죠. 4차를 발표를 했는데 40% 소득 대체율을 전제로 해서 2080년인가? 2080년에 적립금을
지금의 그 당시에 이제 그때의 GDP의 한 배 정도를 유지하는 걸로 해서 했을 때 소득 대출을 40%를 유지를 하고 한 배로 했을 때 저정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달성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의 소득 대출을 40% 나왔을 때 국민연금 납부율 보험료율을 9%에서 얼마더라? 최대 뭐 15%인가 16%인가 얼마까지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더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블 올려야 된다는. 안 그러면 만약에 안 그러고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2042년부터 이제 연금 적립금이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2042년에 꼭지점에 도달해 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까먹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까먹기 시작하고 2057년에는 이제 다 고갈된다. 다 바닥이 난다 이거예요. 2058년부터는 이제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줘야 될 연금이 100이라고 하면 걷어들이는 보험료는 뭐 50밖에 안 된다. 50이 부족해서 50을 못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소득 대출 40%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20%밖에 안 된다. 예를 들자면 20%로 줄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이제 40%로 채워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채워줍니까? 못하죠. 근데 심지어는 이것마저도 이런 그 재정 추계 전망마저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래도 성질 났죠 지금 그 연금 관련해서는. 왜? 군인연금은 그렇다 칩시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그 국가 이렇게 이제 그 국토 방위를 위해서 네, 이렇게 뭐 이제 목숨을 걸고 한다. 목숨을 건 게 아니라 뭐 온갖 군 비리나 이렇게 그 폭력이나 불법적인 행태를 남용하고 오히려 쿠데타까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렇게 그 군 연금도 빨리 지금 이렇게 지금 뒤집어 놔야 되는데 어쨌든 군인 연금은 뭔가 조금 이제 이렇게 재정 적자가 이미 이제 파산 상태죠. 그래서 매년 1조 원 가까이인가 1조 원씩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있죠. 근데 군인 연금 공단이 또 하는 짓이 좀 웃겨요, 이게. 웃겨가지고 이게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자금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지금 이렇게 하고. 군인 연금은 따로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공무원은 뭐냐 이거예요. 공무원 연금은 기죽이냐 이거죠. 공무원 연금 공무원들은 이게 또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납입 기간이 좀 길었다라고는 하지만 국민연금은 98년부터 이제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그 전부터 있었으니 1960년부터인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60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납입 기간이 길었다고 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로 이제 공무원연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런 기존의 어떤 것들을 적용을 해준다고 해도 이제부터는 새로 이제 공무원이 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귀족이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 연봉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수준의 그 배 가까이 되죠. 배 정도 되죠. 완전히 이제 상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국민들은 이제 힘들고 착취당하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착취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도 지금 이렇게 적자투성해가지고 지금 세금으로 국민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국민들을 이렇게 등골을 이렇게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국민들이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불신 중에 하나가 이 공무원 연금이에요. 이거 뭐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지금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난리예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봐보세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렇게 이것도 웃긴데 참 뭐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전망도 엉터리다라는 거예요. 엉터리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국민연금이 더 일찍 고갈되고 파탄이 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그 내놓은 4차 재정 전망에서는 2042년에 이제 적립금이 계속 한 2,700조, 1,800조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한 600조 정도 되는데, 630조 정도 되는데,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가, 이제, 이후에 급격히 이제 소진되기,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2057년에는 완전히 제로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망 자체가 엉망이어가지고, 엉터리여가지고, 이게 앞으로 훨씬 더 땡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더 일찍 파탄이 난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그런 이제 그 일찍 더 파탄이 날 수 있느냐를 요건 이미 그 저희 연구소가 작년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통계청의 인구 추계 통계가 엉망이다, 개판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질을 해놓은 보고서를 냈어요. 이런 통계청의 인구 통계나 여러 가지 통계 문제, 허구서, 엉터리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연구소가 지적을 했죠. 근데 뭐 또 이야기 앞으로 최근에 그 통계청장 경질 관련해서 뭐 그 이야기하면 또 앞으로 새니까 그건 다음 그 경제 데이터에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죠. 자, 한번 그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인구 구조 변화예요. 인구 구조 변화하고 경제 성장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 재정 전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전망 내지는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이 좀 더 파탄이 이렇게 일찍 오느냐, 아니면 좀 늦게 오느냐, 이거 확 달라져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먼저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죠.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이제 18세에서 40세 여성 숫자입니다. 이건 이제 18세, 40세는 가임 여성이에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죠. 실제로 가임 여성 하면 만 18세에서 49세까지인가를 잡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40세를 넘어가면 거의 애를 안 낳아요. 예, 거의 애를 안 낳아요. 거의 전체 출산수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40세 이상에서 애를 낳는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1% 될라 말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8세에서 40세 여성이 이제 애를 낳는 가임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실제 지금 이제 인구 추계가 아니라 이제 인구 총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제 가임 여성 수는 보시면 1970년에 한 500만 명 정도에서 계속 늘어나가지고 1995년에 한 950만, 930만 명 정도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안 늘어나서 이제 1990년대부터 안 늘어나가지고 2000년까지 920만 명을 유지를 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또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만큼 줄어들었어요, 지금. 요건 실제로 지금 확정된 가임 여성 숫자예요. 이 파란색 선은. 실제 숫자예요. 실제 인구 총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된 숫자예요. 얼마까지 줄었냐면 지금 현재 2015년에 이게 얼마까지 줄었냐면은 거의 780만 명까지 줄었어요. 그 다음에 거의 800만 명 정도까지 줄어든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컨대 2040년까지는 얼마나 줄어들까? 이 정도 속도로 계속 줄어들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연필로 이렇게 찍어봐도 지금 얼추 이런 속도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줄어들면 얼마까지 줄어드냐면은 거의 한 500 몇십만 명? 500 한 정확하게 숫자를 이렇게 얼마 정도 내나? 500 한 30만 명? 그 정도까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피크 때에 비해서 18세에서 40세 여성이 920만 명에서 520만 명이니까 거의 400만 명 가까이 줄어들죠. 피크 때, 2000년에 피크 때에 비해서 고점 대비. 그 다음에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거의 800만 명에서 거의 한 5, 60만 명 정도 줄어드는 거죠. 애를 낳는 숫자가. 그러니까 애를 낳는 여성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여성이 지금 합계 출산율이 1명이라고 쳤을 때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학계 출산율 1명이라고 쳤을 때에도 그냥 출산수가 전체로 얼마나 줄어듭니까? 근데 200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400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2040년까지 출산수가 400만 명, 그래서 가입 여성수 줄어든 숫자만큼 출산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10만 명씩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40년이니까, 2000년부터. 1년에 10만 명씩 지금 애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출생수가. 그 다음에 2015년을 기준으로 해도 거의 얼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인데, 애를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가입 여성 수는 이런 상황인데, 학계 출산율을 이제 통계청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학계 출산율이 이렇게 쭉 줄어가, 이제 90년대부터 이렇게 급감해가지고 1.2명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2000년 들어와가지고 1.2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학계 출산율이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2030년부터는 1.4명으로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통계청이.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인구 숫자를 전망을 했어요. 인구 숫자를. 2040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럼 지금 가임 여성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가임 여성 숫자가 줄어드는데, 학계 출산율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1.2명에서 1.3명 늘어나지.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한 명으로 줄어들었죠. 한 명 밑으로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한국의 여성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갑자기, 저출산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 내가 빨리 결혼해가지고 얘를 많이 낳아야지. 애국심이 불타가지고 얘를 막 낳기 시작합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 걸 가정을 한 거예요, 통계청이. 아니면, 이제 경제가 계속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통계청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먹고 살기 좋겠죠. 아마 조사를 해보면 공무원들 자녀 숫자가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생활이 안정돼 있고 이제 고소득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최소한 못해도 1.2명 선을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더 맞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는 지금 한 명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현재 이미 이렇게 한 명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더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더 맞죠. 그러면은 애를 낳는 여성 수도 줄어. 그 한 여성이 평생에 낳는 얘 숫자도 줄어. 이게 더 현실적이죠. 근데 통계청이 거꾸로 더 애를 많이 낳을 거야 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5,200만 명 정도에서 2030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서 5,250만 명, 2040년에도 5,200만 명 수준을 2050년에도 약간 줄어드는 걸로, 인구가 안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해놨어요. 웃기죠? 출생수를 보면 통계청에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출생수예요. 실제 출생수고 2015년 이후부터 통계청이 이제 또 전망을 해놨는 어떻게 해놨냐면은 얘를 낳는 여성 수는 이렇게 확 줄어드는데 이게 줄어든다라고 요게 이제 지금 2040년까지 가입 여성 숫자는 어떻게 계산 통계청이 이렇게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연령대별 여성 인구수에다가 이렇게 생명표에 나온 이제 사망률을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의 사망률, 이렇게 18세에서 40대는 사망률이 0.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변동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서 가입 여성 수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것이에요. 통계청의 숫자예요, 이건. 통계청의 숫자인데, 통계청은 여성들이 이때부터 이제 분기 탱천해가지고 애국심을 발휘해서 얘를 많이 낳는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생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안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2030년까지는 계속
40만 명 선을 유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조금씩 줄어들어서 2040년에는 한 35만 명, 6만 명 이 정도 낳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올해 작년 2017년 작년에 출생수가 35만 명이었죠. 벌써 작년에. 올해는 그보다 더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출생수가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보세요. 그냥 추세적으로 봐도 이게 맞잖아요. 요 추세적으로 봐도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멈췄다가 여기서 살짝 꺾인다라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이 분기 탱천해가지고 여성들이 결혼을 이렇게 더 많이 하고 애를 많이 낳는 애국심을 발휘했다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이런 이제 엉터리 통계 인구 추계를 해서 재정 전망을 한 거예요.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인구 추계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2020년, 2030년, 2040년까지 한국의 연령대별 인구 피라미드예요. 이게 이제 분홍색으로 칠한 우리 연구소가 이제 추계한 거고 회색으로 된 게 통계청이 추계를 해놓은 거 2040년에 우리 연구소가 추계한 2040년의 인구 피라미드 모습하고 통계청이 추계해놓은 인구 피라미드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나요? 둘 다 이게 이 60, 70세 이상의 고령 세대 인구가 비중이 확 늘어나는 건 같죠? 같죠? 시간이 갈수록 요것이 하나 조금 더 위로 올라가죠? 20년에서 30년이니까 10년, 10살 올라가죠, 위로. 그 다음에 2040년이니까 이것도 10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80세에서 90세에 달하면은 거의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 정도 되니까, 70세 조금 못 되니까, 거의 사망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통계청은 어떻게 해놨냐면, 결정적인 차이는 요 밑에예요. 밑둥이에요. 통계청은 이게 밑둥이 아직도 여전히 살짝 꺾이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우리 연구소, 빨간색은 우리 연구소 추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연구소 추계도 사실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학계 출산율을 1.2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학계 출산율을 만약에 1로 가정을 하면 상황이 이제 더 악화되겠죠. 더 악화되겠죠. 이게 이제 더 지금 가파르게 이제 출생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요 밑둥이 더욱더 이제 가팔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인구 추계를 가지고서 이제 국민연금 재정을 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기는 없지만은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놨어요. 낙관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2050년에도 1.5%가 1.4% 성장을 한다. 2040년까지도 2% 가까운 2% 정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어요. 가정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2000년에서부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날 때까지 평균 5% 성장률이었어요. 연평균 성장률이. 2008년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어요. 한 10년 동안에.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은 또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90년대는 평균 성장률이 한 6, 7%, 7, 8% 됐어요. 툭툭툭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성장률이 뭐 이렇게 1%나 뭐 그 전후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연평균으로 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죠? 뭐 0%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성장 되겠죠. 일본을 봐보면 알잖아요. 일본을 봐보면. 근데 무슨 한국은 용 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일본보다도 무슨 이렇게 경제 어떤 성장 기간이나 일본은 벌써 1800년대 후반부터 메이주이신 이후부터 그냥 경제 성장을 해왔잖아요. 뭔가 기술이 축적되고 또 어떤 자본이 축적되고 부가 축적되는 그 기간이 한국에는 비할 수 없으면 2배, 3배 가까이 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인데 한국이 무슨 용 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본은 벌써 지금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 해가지고 온갖 지금
생이 쇼를 다 하고 있는데 한국은 무슨 용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2040년, 2050년이 돼도 막 2%, 막 1.5% 막 이런 성장을 유지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장을 말할 수 없이 그냥 비현실적인 낙관적인 성장, 경제 성장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그 보험료 수입도 계속 늘어난다고, 많이 낸다라고 계속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이제 전망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성장률이 90년대 뭐 6, 7%, 2007년까지 한 5%, 지금 2%대, 그 다음에 1%대, 0%,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연금 수입이 확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구 추계하고 국민연금 경제 전망이 엉망이에요. 엉망 가지고 2042년에 쭉 늘어나가지고 고점에 도달해서 1800조 가까이 늘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확 줄어서 2057년에 이제 다 적립한 돈이 없어져 버린다. 고갈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 몰라.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뭘 말했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그러니까 보험료를 9%를 11%, 13%, 15% 계속 더 많이 내고, 그다음에 62세부터 받기로 한 걸 65세로, 65세부터 받기로 한 걸 68세로.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소득 대체율을 40%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한 5년 후에는 이걸 또 한 30%로 내리자라고 또 말이 나올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게 나올 거예요. 유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국민연금을 내 가지고 언제 받아먹냐 이거예요. 언제 받아먹고 그 내가 낸 돈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내가 그냥 저축할게, 내가 노후 대비할게 알아서 국민연금 나 탈퇴시켜줘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거라면. 그 다음에 또 황당무계하게 국민연금이 지금 적립금이 현재 630조 원이 넘어. 이걸 어떻게 잘 이렇게 투자를 잘 하면 이 돈을 잘 불리면 더 이렇게 재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아? 예, 웃기는 소리죠. 천만의 콩떡 만만의 팥떡이 있나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장기금리가 예컨대 1990년대만 해도 은행 이자가 10%가 넘었어요. 국채 수익률이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채권에다만 묻어놔도 국채만 사놔도 이자가 수익 10%가 넘었기 때문에 수익 운용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게 5%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은 지금 2%로 떨어졌어요. 2% 밑으로 떨어졌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요. 세계적으로. 일본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죠. 독일도 거의 0%, 10년 국채 수익률이 0%예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어디다 굴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계속 그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안전하게 국민연금은 국민의 그 강제저축을 해서 국민한테 맡겨놓은 이른바 그 저금이니까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돼. 그래서 채권에만 투자를 해. 라고 했었어요. 세계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그랬는데 이제 수익률이, 이자가 자꾸 그 금리가 떨어지니까 운영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연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소득 대출을 막 몇 % 해드리겠습니다. 했던 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수익률을 높이려고 위험 투자를 해요. 수익률이 높은 데다가. 대표적인 게 주식 투자죠. 주식 투자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미국 같으면 이제 401k 제도. 정부가 딱 예를 들어서 떠안아 가지고 운용을 하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는 기업 단위로 각자 알아서 운영하세요. 기업 단위로. 채권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대신에 주식 투자해서 날려먹으면은 자기가 그냥 뒤집어 쓰세요. 운영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기업이 뒤집어 쓰세요. 만약에 나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냥
은퇴해가지고 매달 100만 원씩 받아 먹겠습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확정 급여형이라고 그래요. 100만 원씩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100만 원씩 받아가려면 지금 보험료를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주식 투자를 주식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이제 허용해주면은 어떻습니까? 주식은 뭐, 이익이 나기도 하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확정 기여형이에요. 이익이 나도 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손실이 나도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으면은 이제 1990년대 초에 401k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미국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 이제 와장창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도 같이 망가져 버리죠.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왔으니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래서 난리가 난 게 뭐였습니까? 연금이었어요. 연금이 그냥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연금인도 박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FRB가 주식시장을 떠받친 게 QE라는 게 그런 것들이죠, 사실은. 연금을 지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또 일본도 이미 이제 그 90년대부터 이제 초저금리, 그 다음에 이제 제로금리 정책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렇게 오니까 일본도 연금 운용 수익률을 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2016년인가 이때부터 그 전부터 이제 그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주식투자 비중을 전체 연금 운용액의 25%까지 이제 하라고 했던 걸, 허용했던 걸 2016년부터인가는 그 비중을 그 아베 정부가 50%로 늘렸어요. 채권 50%, 주식 50%로 늘렸어요. 수익률을 내려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망가지면은 일본 국민연금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본 주식 시장을 떠받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막 주식까지 사재기잖아요. 일본 은행이. 다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이라고 무슨 용 쓰는 재주가 있습니까?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확 올리고 미국이나 일본 몇 배 달하는 막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용 쓰는 재주가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꿈 깨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수익률은 채권이든 주식이든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 수준이에요. 주식 투자 수익률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 수준밖에 안 나요. 거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뒤틀려 있어요. 이렇게 FRB나 일본은행 이런 데들이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을 부양을 하다 보니까 좀 과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주식시장의 거품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주식시장 거품 이야기가. 근데 뭐 이건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불만들이 하고 문제투성이고, 이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지금 이제 심각합니다, 사실. 돈만 날려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각 공부방별로 참여하신 분들끼리 좋은 또 이렇게 의견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9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